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복지소신 김신혜입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자, 오늘은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3개월 후 본인 통장 계좌로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며 저소득층에게 최대 330만원을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이 있습니다. 신청하면 정부에서 현금 지급하며 이 정보를 놓치면 정말 후회할 수도 있으니 오늘 영상 잘 보시고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어떻게 신청하는지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2월에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고 좋은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앞으로 좋은 소식 많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11월 30일까지 신청하는 정부에서 현금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입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부터 신청 자격과 신청 조건, 지급 금액, 신청 방법 등등 알려드릴 테니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최대 33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1년에 한 번 5월에 신청해서 대부분 추석 전 지급하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1년에 2번 각각 신청해서 6월과 12월에 2번 나눠서 지급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자나 종교에는 정기신청만 가능하니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중요한데요. 기한 후 신청도 있습니다. 5월에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신 분들은 6월부터 11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단 지급 금액의 95%를 지급합니다. 다음 가구원 구성원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이렇습니다. 단독 가구 최대 지급액은 165만원을 지급하며 혹벌이 가구는 285만원을 지급,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을 지급합니다. 다음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으로는 한 가구에 한 명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단독 가구, 혹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눠집니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하며 혹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로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이며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그리고 총 소득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부부 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 구성원에 따라 정한 위의 총소득 기준금액 이하여야 하는데요. 단독 가구의 경우 2,200만원 미만, 혹벌이 가구의 경우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3,8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 요건도 봅니다. 202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거주 중인 가구원 전체의 소유재산 총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유재산으로는 토지와 건축물, 승용자동차, 금융재산, 주택,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자녀장려금은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총 소득기준 7천만원 미만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 근로장려금 지급금의 계산 방법입니다. 단독 가구이냐, 호벌이 가구이냐, 맞벌이 가구이냐에 따라 지급금의 계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총 금액의 계산 방법까지 각각 다른데요. 우선 단독 가구의 경우 총 금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총 금액 등 곱하기 400분의 165를 하시면 지급 금액이 되며 총 금액이 400만원 이상에서 900만원 미만이면 165만원을 지급합니다. 총 금액이 900만원 이상에서 2200만원 미만이면 165만원 빼기 괄호 열고 총 금액 등 빼기 900만원 가로 닫고 곱하기 1300분의 165를 하면 지급 금액이 나옵니다. 다음 호벌이 가구인 경우 지급 금액 계산 방법입니다. 총 금액이 700만원 미만인 경우 총 금액 등 곱하기 700분의 285를 하면 지급 금액을 알 수 있으며 총 금액이 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이면 지급액은 285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총 금액이 1400만원 이상에서 3200만원 미만이면 계산 방법으로는 285만원 빼기 가로 열고 총 금액 등 빼기 1400만원 가로 닫고 곱하기 1800분의 285로 하시면 지급금액이 나옵니다. 자, 다음은 맞벌이 가구 지급금액 계산 방법입니다. 총 금액이 800만원 미만이면 계산 방법으로는 총 금액 등 곱하기 800분의 330만원 하시면 지급금액이 나옵니다. 총 금액이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일 경우 지급금액은 33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총 금액이 1700만원 이상 3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계산 방법으로는 330만원 빼기 가로 열고 총 금액 등 빼기 1700만원 가로 닫고 2100분의 330을 하시면 지급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이 줄어드는데요. 근로장려금을 많은 분들이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지급 금액이 줄어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나는 얼마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이하는 이런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을 50% 차감합니다. 두 번째로 기한 후 신청자분들은 해당 장려금의 5%를 차감합니다. 세 번째는 소득세 자녀세액 공제와 자녀 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 세액을 차감합니다. 네 번째는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는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가구 구성과 연간 총 금액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단독 가구 같은 경우 연간 총 금액이 4만원에서 2200만원 이하라면 지급 금액은 최소 3만원에서 165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소득이 많을수록 더 적게 받고 소득이 적을수록 근로장려금은 더 많이 받습니다. 호벌이 가구 같은 경우 연간 총 금액이 4만원에서 3200만원 이하라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최소 3만원에서 최대 285만원을 지급하며 맞벌이 가구 같은 경우 연간 총 금액이 600만원에서 최대 3800만원 이하라면 지급액은 최소 3만원에서 최대 33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자격은 되시는데 근로장려금을 신청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직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라는 기회가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정부 지원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입니다. 신청 방법은 이렇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ARS 전화를 통해 우편에 있는 개별 인증 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도 신청 가능한데요. 인터넷 홈택스 또는 앱 홈택스에 신청하실 경우 국세청 홈택스 앱 실행 후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 인증번호 입력 후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하게 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558만 가구에게 정부에서 통장으로 현금 지급하니 놓치지 마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보다 좋은 정보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